주말 동안에 꿀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시경제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를 통해서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되게 되면서 곡물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식량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 말인 즉슨 식량값이 좀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편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가을에 에너지 가격이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총리가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은 에너지원을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면서 전쟁이 길어지자 유럽 쪽에서 지금 에너지난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이 정도면은, 가을 이 정도면은 겨울에 정말 이 동사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수밖에는 없겠죠. 자, 과연 인플레이션은 내릴 것인가 오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편 국제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이 원숭이 곱창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전염병 사태 이후로 첫 번째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감염자 대부분은 가벼운 증세로 끝난다라고 하죠. 근데 이 기레기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징그러운 사진 올리면서 사람들 겁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잠잠했었던 전염병이 다시 번지기 시작한다,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를 셧다운하지 않는 이상 이런 비상사태라든지 전염병 때문에 자산 가격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번 주에 있을 FOMC 미팅과 GDP 발표를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만 되겠습니다. 산 넘어 산, 또 다른 굉장히 위험한 한 주가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주식까지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달러로 파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러는 것일까? 달러가 부족하니까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필리핀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그냥 바람직한 필리핀 중앙은행이 아닌가. 다음으로 해서는 미국의 유명 투자사죠. 서스케하나 인터내셔널 그룹이 바하마의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을 출범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소식통을 통해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100%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하락장을 활용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투자회사들,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 업계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불장 때는 더욱더 살벌한 불장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걸어보고, 자, 다음으로는 FTX 거래소가 최근에 파산을 신청한 거래소죠. 보이저 디지털에게 우리가 니네 자산을 살 테니까 고객 계좌를 달라, 고객 정보를 달라, 그러면 20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저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그렇게 된다면은 FTX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한 보이저 고객들은 즉시 자산 일부를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들이 돈을 좀 덜 잃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무책임한 플랫폼들 때문에 고객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보이저가 양심이 있다면 저 뒤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최근에 SEC가 나와가지고 코인 9개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증권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 국가법률 변호사이자 지금은 블록체인 협회의 총괄이자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제이크 체르벤스키가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SEC는 관할권 설정을 위해서 암호화폐 9개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내가 알기로 SEC는 해당 암호화폐들을 다룬 적이 없다. 관련 지침이나 규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SEC는 그들을 피고로 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발행사들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없다.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한마디로 SEC는 암호화폐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 없이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
완전히 동네 삼류 건달 혹은 조폭 같은 행위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근데 이런 SAC를 막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없습니까? 정치인들도 아가리만 털 뿐 SEC에 제대로 된 항변이나 그들을 멈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왠지 이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가 SEC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SEC 마음에 안 들어지네. 자, 다음으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발표에 의하면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10억 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0억 명!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5,240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말 그대로 지금이 정말 초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지금 좀 힘들지만은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그래도 지금이 투자 적기였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최근에 비트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0.0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쪽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들고 있어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분석 넘어가려고 하는데 분석이 좀 암울합니다. 주요 지지선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있는 이 프라핏블루 분석가 같은 경우는 떡락충입니다. 떡락충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트가 좋지 않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가 그동안엔 상승 추세였었는데 이제는 반전되면서 하락 추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9,312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으로 인컴샤크 분석가도 얼마 전에 OBV를 봤는데 상승 돌파를 못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보고 있는 주요 가격대는 21,000달러대 그리고 21,800달러 선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자, 이때 저점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사이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19,000달러 초반대까지 비트코인이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랑 지금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주요 지지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비트코인 결국 주봉 200MA를 놓쳐버리면서 맥디까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다음 주가 좀 걱정이 되네요. 부디 모든 사람들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보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짤입니다. 크로아티아 수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목격된 비트코인 가게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 유명한 이더리움 고래 블루웨일 0159라는 고래가 무려 1,500억 개 시바코인을 최근에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시바코인을 매집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이더리움 고래인 김리 같은 경우도 이 시바코인을 잔뜩 매수한 적이 있었죠. 자, 시바코인 조만간에 좀 뭔가 있나요? 이렇게 고래들이 매집을 하지? 이 개같은 시장 속에서 개코인을 통해서 개같이 한번 달려보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대감을 잠깐 걸어보고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크립토 펀드인 사이버 캐피탈의 투자 책임자가 이 솔라나를 까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영구히 멈춰서는 안 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난 몇 개월 7번이나 멈춘 유일한 블록체인이다. 믿을 수 있을 만한 블록체인이 아니다. 자, 그리고 또한 솔라나 팀은 구린 짓을 했는데 이 토큰의 총 유동량이 820만 개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2000만 개가 넘었었다. 이런 양아치 새끼들, 사기꾼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래 처리 속도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부풀려진 경향이 있는데 인생을 똑바로 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21년도 폭풍의 주역이었었던 루나와 솔라나, 지금은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 이어서는 원숭이 코인 관련된 또 다른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관련된 동영상에 이어가지고 호라이즌 랩스와 협업하면서 에이프 원숭이 코인 스테이킹 기능까지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가지로 탄력을 받고 있는 원숭이 코인.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원숭이는 잘 나갔는데 한국 원숭이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하죠. 한국의 야심찬 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콩즈의 COO인 황영기 씨, 이두희 대표의 전횡 폭로, 부패 종합 선물 세트. 어찌 이리 한국에는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것인가? 근데 뭐 사실 외국도 많죠. 사기꾼들 외국도 많은데 한국이든 외국이든 할 거 없이 사기꾼들은 좀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전해보면서 주말 동안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에게 떡볶이 1인분 사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